사람들은 그곳을 산이라 부르지만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곳은 쓰레기로 만들어졌다. 겹겹이 쌓인 플라스틱, 금속, 부서진 꿈, 그리고 잊힌 삶들로. 해가 뜰 무렵 짙은 회색 연기가 그 중심부에서 천천히 피어올라 톤도의 빈민가 위를 유령처럼 떠다닌다. 아이들은 마치 놀이터인 양 쓰레기 더미 사이를 오가며 서로를 쫓아 날카로운 파편 위를 맨발로 뛰어다닌다. 개들은 음식 찌꺼기를 파헤친다. 어머니들은 동전 몇 푼에 팔릴 만한 무엇이든 찾기를 바라며 맨손으로 쓰레기를 뒤진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마닐라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반짝인다. 마치 보지 않는 척하는 현실에 대한 침묵의 목격자처럼. 이곳이 바로 스모키 마운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 처음 보면 정신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수천의 가족에게 이 연기의 산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집이다. 위치 및 환경, 산이 솟아오른 곳. 마닐라 지도를 보면 스모키 마운틴은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곳은 필리핀 수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톤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분주한 항구, 공장, 그리고 빽빽한 주거, 단지 사이에 끼어 있다. 멀리서 보면 녹슨 지붕의 바다 위로 솟아오른 어둡고 울퉁불퉁한 언덕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곳이 흙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흙, 그리고 검게 변한 빗물과 섞인 압축된 쓰레기층 속으로 약간씩 가라앉는다. 공기는 연기, 썩는 음식,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물질의 시큼한 혼합물로 목을 태운다. 윙윙거리는 파리떼가 아무렇게나 쌓인 쓰레기 더미 주위로 구름을 이룬다. 갈매기와 들개들은 인간 또한 찾고 있는 바로 그 음식 찌꺼기를 두고 싸운다. 더운 날에는 열대 태양의 열기가 표면 아래에서 부패하는 쓰레기가 발생시키는 열과 섞인다. 때로는 산 깊은 곳에서 숨겨진 불이 메탄가스와 마른 쓰레기를 연료 삼아 며칠 동안 타오른다. 가는 연기 기둥이 균열을 통해 빠져나와 그곳에 잊히지 않는 이름을 부여했다. 비가 오면 더러운 시냇물이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인근 판잣집으로 실어 나르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풍경 바로 옆에서는 화물선들이 오가고 고속도로는 차량들로 붐비며 번쩍이는 쇼핑몰은 차로 조금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역사, 쓰레기장이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스모키 마운틴의 이야기는 1960년대 초반 마닐라의 급속한 성장이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쓰레기 투기장으로 시작된 곳은 곧 트럭들이 밤낮으로 도착하여 수도의 구석구석에서 온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내리면서 거대한 매립지로 확장되었다. 그 시절에는 아무도 언젠가 사람들이 이곳을 집이라 부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리핀 전역에 빈곤이 심화되면서 생존의 기회를 찾던 가족들이 쓰레기장 근처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버려진 나무, 금속판, 그리고 방수포로 임시거처를 지어 매립지 가장자리에 공동체를 형성했다. 1980년대까지 수천 명이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다. 쓰레기 깊은 곳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착지 전체로 퍼지는 짙은 연기를 내뿜었고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1990년대에 정부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부지를 폐쇄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폐쇄는 일시적일 뿐이었다. 새로운 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많은 이들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스모키 마운틴은 다른 어떤 곳도 제공할 수 없는 것, 즉 재활용 가능한 고물로
동전 몇 푼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거듭해서 이주, 주택 프로젝트 또는 재개발을 약속했다. 일부는 지어졌고 많은 것들이 중간에 포기되었으며 대부분의 가족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수십 년에 걸쳐 매립지는 쓰레기장과 마을의 기묘한 혼합체로 변모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도시 전체의 쓰레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사람들, 쓰레기 위에서 사는 이들. 스모키 마운틴의 사람들은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생존자들이다. 많은 가족들은 농사로는 더 이상 가게를 부양할 수 없게 된 가난한 지방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다. 다른 이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밀려 도시의 불안정한 직업에서 도망쳐 왔다. 여기 쓰레기 산 위에서 그들은 적어도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분류하거나 팔거나 수거할 쓰레기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온 가족이 합한 조각, 녹슨 양철, 그리고 밧줄로 꿰맨 낡은 방수포로 지은 비좁은 판잣집에 산다. 안에는 희미한 정우 하나가 전선에 매달려 있다. 6이나 7명의 가족이 낡은 담요가 덮인 좁은 나무 단상 하나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빨리 자란다. 5살이나 6살이 될 무렵 많은 아이들은 이미 부모를 따라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 오직 촉감만으로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유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10대들은 재활용품을 헐값에 사들이며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고물상들과 가격을 협상하는 전문가가 된다. 여성들은 종종 가장 힘든 일을 맡는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폐기물을 분류하거나 찾거나 살 수 있는 어떤 음식이든 요리하는 것인데, 보통 인근 식당에서 사온 남은 음식과 함께 밥을 먹는다. 남자들은 더 위험한 일을 맡는다. 불안정한 쓰레기 더미를 오르거나 땅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역을 더 깊이 뒤지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밤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주워온 스피커를 사용해 노래방을 즐긴다. 사람들, 쓰레기 위에서 사는 이들. 스모키 마운틴의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에서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한다. 가난이 그들을 이곳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가족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먼 지방에서 왔다. 다른 이들은 마닐라 자체에서 왔는데 임시직에서 쫓겨나거나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이 쓰레기 산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자원을 발견했다. 매일 동전 몇 푼에 분류하여 팔 수 있는 폐기물 말이다. 가족들은 합판, 판지, 그리고 매립지에서 바로 가져온 녹슨 양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부서지기 쉬운 판잣집 안에서 산다. 안에는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5이나 6명이 종종 나무 단상 하나를 침대로 공유한다. 아이들은 이 환경에서 빨리 자란다. 5살이 되면 많은 아이들은 이미 부모를 따라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 오직 촉감만으로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알루미늄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다. 10대들은 재활용품을 푼돈에 사들이는 고물상들과의 능숙한 협상가가 된다. 여성들은 장시간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는데, 보통 간단한 쌀 요리다. 남자들은 예고 없이 움직이거나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더미 위에서 더 위험한 수색에 나선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웃들은 물을 나누고 적은 양의 음식을 교환하며 부모가 일하는 동안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준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판잣집 밖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거나 혹은 쓰레기에서 주워온 낡은 스피커로 노래방을 즐긴다. 일상, 쓰레기 속에서의 하루.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하루는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시작된다. 아침, 4시경 첫 번째 트럭들이 도착하여 산 위로 새로운 쓰레기 짐을 쏟아내며 엔진을 으르렁거린다. 이 소리는 공동체에게 알람 역할을 한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판잣집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가장 새로운 더미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한다. 하늘이 옅은 푸른색으로 변할 무렵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지 곳곳에 흩어져 쓰레기 위로 몸을 숙이고 숙련된 동작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거나 때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더미를 파헤치며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그리고 구리선 조각들을 꺼낸다. 어른들은 더 깊이 탐색하며 고물상에게 팔 수 있는 버려진 가구, 낡은 가전제품 또는 부서진 전자제품에 더 무거운 조각들을 들어 올린다. 공기는 지하에서 천천히 타는 불에서 나오는 연기로 자욱하고 숨 쉴 때마다 썩는 냄새, 화학물질, 그리고 열기가 섞인 향이 난다. 정오 무렵 가족들은 잠시 쉬기 위해 판잣집으로 돌아온다. 식사는 간단하다. 밥, 아마도 약간의 채소, 때로는 인근 식당에서 싸게 사온 남은 음식. 식사 후 많은 이들은 다음 쓰레기 트럭이 도착할 때 다시 쓰레기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쉰다. 오후에는 태양이 무자비해진다. 땀이 먼지와 섞여 피부에 필름처럼 달라붙는다. 그러나 작업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수집된 모든 조각이 몇 푼의 동전을 더 벌게 해주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집 밖에 모여 피곤하지만 여전히 이야기하고 웃으며 살아간다. 일상, 쓰레기 속에서의 하루.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매일 아침은 여명이 지평선에 닿기 훨씬 전에 시작된다. 4시경 마닐라가 아직 대부분 잠들어 있을 때 쓰레기 트럭의 굉음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가족들은 즉시 깨어난다. 그들에게 타이밍은 모든 것이다. 가장 신선한 쓰레기 더미가 가치 있는 재활용품을 찾을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트럭이 짐을 내리자 아이들과 어른들은 어두운 풍경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며 쓰레기 아래 타오르는 불씨의 빛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흔들린다. 해가 뜰 무렵 사는 활동으로 살아난다. 낡은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도 있고 맨발인 아이들도 있으며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을 걸러낸다. 어른들은 더 무거운 고철, 구리선 또는 팔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는다. 냄새는 압도적이다. 연기, 부패, 그리고 화학 물질이 섞여 있지만 모두가 꾸준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계속 일한다. 정오 무렵 가족들은 보통 밥과 값싼 반찬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식사를 위해 작은 판잣집으로 돌아온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새로운 트럭이 올 때마다 몇 푼의 동전을 더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열기가 강렬해진다. 태양은 금속 지붕 위로 내리쬐고 땅은 완전히 타지 않는 지하불에서 나오는 온기를 발산한다. 피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팔 재활용품으로 자루를 조심스럽게 채우며 계속 일한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면 가족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구를 수리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쓰레기 경제. 어떻게 생존을 위해 버는가? 스모키 마운틴의 경제는 전적으로 나머지 세계가 버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쓰레기는 화폐이며 생존은 한 사람이 매일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분류하고
팔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시스템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더미를 뒤지는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인 폐품 수집가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캔, 구리선, 판지, 그리고 심지어 부서진 전자제품까지 분리한다. 모든 종류는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그 요금을 외우고 있다. 자루가 채워지면 종종 걸어서 톤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고물상들에게 운반된다. 이 고물상들은 녹슨 저울에 재활용품의 무게를 재고 킬로그램당 몇 푼의 동전만 지불한다. 플라스틱은 가장 적게 벌고 금속은 약간 더 벌며 구리는 희귀한 상품으로 여겨진다. 좋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는 성인이 밥과 몇 가지 필수품을 살 만큼 벌 수도 있다. 나쁜 날에는 수입이 간단한 식사 비용을 겨우 감당할 정도다. 아이들도 기여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재활용품 한 줌이라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가족들은 수리할 수 있는 폐목재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팔기도 한다. 다른 이들은 현지에서 파그파그, 팍팍로 알려진 남은 음식을 수거하여 깨끗이 씻고 다시 요리해서 인근 거리에서 싸게 판다. 사내는 자체적인 소규모 경제가 있다. 부서진 도구를 고치는 수리공, 시원한 음료를 파는 상인, 조리된 밥을 제공하는 작은 가판대, 그리고 심지어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수레를 빌려주는 사람들까지 있다. 위험 및 건강, 조용한 살인자들. 스모키 마운틴에서의 삶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험하다. 전체 풍경이 불안정하다. 표면 아래에는 부패하는 폐기물층이 메탄가스를 생성하여 예고 없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땅이 움직일 때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하며 쓰레기 더미가 발밑에서 무너져 사람들이 다치거나 묻히기도 했다. 화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일부는 며칠 동안 천천히 타면서 눈을 따갑게 하고 목을 태우는 짙고 유독한 연기를 방출한다. 매일 이 공기를 마시는 것은 만성기침, 천식,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하는 폐 감염으로 이어진다. 날카로운 금속, 깨진 유리 또는 화학물질에 젖은 잔해로 인한 피부 발진과 열린 상처는 흔하다. 아이들은 특히 취약하다.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걸으며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녹슨못이나 오염된 주삿바늘 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물은 또 다른 조용한 위협이다. 비가 폐기물과 섞여 박테리아로 가득 찬 검고 고인 웅덩이를 형성한다. 가족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씻는 데 사용하며 이는 위장병, 발열, 그리고 감염으로 이어진다. 영양실조는 모든 것을 악화시킨다. 건강한 음식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과 아이들 모두의 면역체계가 약해져 다른 곳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된다.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의료 서비스는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치품이다. 숨겨진 기함, 스모키 마운틴의 역설. 전적으로 버려진 폐기물 위에 세워진 고치고는 스모키 마운틴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인간성의 순간들을 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역설 중 하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위험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쁨을 찾는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묶은 비닐봉지로 만든 임시 축구공을 차거나 종이와 막대기 조각으로 만든 연을 날리면서 말이다. 그들의 창의력은 쓰레기를 장난감으로 바꾸고 그들의 에너지는 기묘한 희망감으로 공기를 채운다. 또 다른 기이함은 혼돈 속의 구조다. 공동체는 자체적인 불문율로 운영된다. 특정 지역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곳에 살아온 가족들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구역을 존중한다. 비공식적인 지도자들은 분쟁을 중재하고
모임을 조직하며 외부인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심지어 축하 행사도 여기서 열린다. 지역 축제 기간 동안 가족들은 화려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판잣집을 장식한다. 이웃들은 나눌 작은 식사를 요리하고 수리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몇 시간 동안 사는 거의 축제 분위기를 띈다. 그리고 파급파급 경제가 있다. 식당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을 깨끗이 씻어 다시 요리하여 헐값에 파는 것이다. 이것은 방문객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현지인들에게는 그저 생존의 일부일 뿐이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역설은 회복력일 것이다. 영희, 위험, 가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을 꾸리고 우정을 형성하며 아이들을 키운다. 그들은 그래야만 하기에 견디지만 또한 공동체가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견딘다. 현대의 변화,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스모키 마운틴은 수많은 정부의 약속, 재개발 계획, 그리고 이주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다. 관리들은 반복적으로 쓰레기장이 폐쇄되거나 청소되거나 주택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산의 일부는 평탄화되었고 몇몇 저가 주택단지가 근처에 건설되었다. 일부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희망하며 이 새로운 단위로 이주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더 가혹한 진실을 드러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공과금이나 교통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주택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쓰레기 경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몇 달 안에 많은 가족들이 매립지 지역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위험하긴 했지만 매일 즉각적인 현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쓰레기장들이 근처에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채 생겨나 폐품 수집가들을 그들이 잠시 벗어났던 순환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구호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 급식소, 그리고 기술 워크숍으로 개입하려 노력해왔다. 일부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몇몇은 심지어 고등교육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전 과제는 압도적이다. 마닐라의 인구 과잉, 실업, 그리고 높은 생활비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비공식 정착지로 내몰고 있다. 오늘날 스모키 마운틴 부지는 과거 수십 년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투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래된 판잣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판잣집이 솟아오른다. 비공식 폐기물 수집가들은 인근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스모키 마운틴의 영혼, 결코 잊지 못할 곳. 해질녘 스모키 마운틴은 변한다. 소음은 부드러워지고 영희는 따뜻한 주황색 빛 속에서 빛나며 전체 풍경은 고난과 희망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은 마치 산이 평범한 동네 언덕인 양 경사면에서 놀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져가는 햇빛 속에서 울려 퍼진다. 부모들은 판잣집 밖에 앉아 작은 대화를 나누며 연약하지만 필요한 꿈을 붙잡고 있다. 이곳이 바로 스모키 마운틴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는 곳이다.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복력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들, 지붕이 부서지거나 음식이 부족할 때 손을 빌려주는 이웃들, 그들이 견뎌내는 모든 것에 맞서 조용히 빛나는 작은 친절의 행위들. 일단 이 장소를 목격하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 머문다. 영희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솟아나는 힘 때문이다.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